이스라엘이 정말 이게 진짜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네타냐후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지금 미국이 발 뺄 준비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내부조에서는 28일쯤 되면은 미국이 전쟁 끝내려고 한다라는 첩보를 입수를 했대요. 왜냐면 이스라엘 이달을 정부가. 넘겨버리면 진짜 큰일 나요, 미국은. 미국 그래서 중남부의 농업이 망합니다, 이게. 그래서 네타냐후가 48시간 총공세를 명령했습니다. 미쳤네. 네. 미쳤어. 그러니까 이란의 무기 생산을 마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48시간 집중 공격 작전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집중 공격 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깨질 만한 건 이미 다 깨졌고, 사실상 이제 이 핵심 시설들, 핵시설이라든지 미사일 발사 시설, 또는 뭐 드론이나 미사일 생산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몇 번의 뭐 미군의 벙커버스터나 이런 것들이 공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구를 제외한 나머지 내부 시설들이 아직까지 건재하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벙커버스터가 많이 들어가 봐야 60m에서 100m거든요. 근데 얘네들 지금 지하 벙커 깊이가 이게 3m에다 팠잖아요. 이렇게 이런 사선으로 된 3m에다 팠잖아. 상 정상을 기준으로 해갖고 보면 440m라는 거야. 이 벙커의 깊이가. 그러니까 측면으로 때리면 하나람 때문에 튕겨나가요. 그래서 측면 공격을 못하고 정면에서 정상에다가 이걸 떨어뜨리면 산 정상에서 안반으로 해갖고 440m 지하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그 흔히 말하는 벙커버스트의 폭압으로 인해갖고 이거를 짓눌러갖고 내부 시설이 뭉개져야 되는데 너무 깊은 데 있다 보니까 그 폭압을 지금 하강함층들이 다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부 시설을 없애기 위해서는 원폭 아니면 원폭으로도 사실은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지금 이란의 지하 벙커들은 견고한 상태로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남겨놓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은 불안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방공만도인데 미국이 나가버렸어. 그러면 그 생산시설에서 만들어진 탄도미사일이나 무인기들이 무제한적으로 날아올 거란 말이지. 이건 이스라엘 못 막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될 때까지는 네타냐후도 절대 양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기사들 나온 거 보면은 28일에 트럼프가 갑자기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이스라엘 언론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달 28일경에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를 내일 모레입니다. 멀지 않아요. 네. 오늘 26일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네타냐후가 이거 휴전할 것 같으니까 48시간 쏟아붓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전쟁 끝난다는 얘기인데. 이란의 핵 발전소를 직접 공격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더 맞아봐야 이제는 하도 칼을 세게 맞아가지고 이제는 등 긁히는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럴거나 말거나 이스라엘을 배제한 상태에서 미국이랑 어떻게든 회담을 끝내서 지금 이 아라비아 반도 안에 있는 미군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철수시킨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조져도 충분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앞으로 남은 4월 동안에 뭔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전술핵을 쓰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 네타냐후는 트럼프가 자기를 어떻게 못할 걸 알고 있거든. 확실한 비디오를 쥐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빨리 네타냐후를 정말 어떻게 진짜 아주 그냥 안정적으로 진정을 시키지 않으면 이 유혈 사태가 빨리 해결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백악관 내부에서 나온 얘기예요.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 공식적으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저 네타냐후 지금 폭주한다. 쟤네 진짜 전술핵 쓸 수 있다. 그거 빨리 막아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고 이게 미국 주류 언론에 보도가 됐다는 건 실질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포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에 네.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미국에서 출발하는 그 공수특전단 얘네들이 출발을 한다고 치면
테헤란에 내리는 게 아니라 테라비브에 가요? 텔라비브에 가갖고 네타냐후를 잡아요? 마두로 했듯이 네타냐후를 잡으러 가야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저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 안 들으면 물리적으로 해결해야죠. 가서 네타냐후 잡으면서 비디오 증거 깨끗하게 없애면 되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것도 진짜 충분히 가능한 옵션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앞으로 3일이 굉장히 중요한 3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앞마당이었던 지역구 마라라고 그 유원지가 아니라 리조트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구에서도 민주당이 승리를 거둔 거로 인해갖고 이건 박근혜가 대구에서 투표에 진 것과 같은 엄청난 파격적인 선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중간 선거는 해보나 마나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트럼프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요, 주마다 선거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고 대통령 선거와 중간 선거라는 식의 큰 이 타이틀을 가진 선거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보궐선거라든지 그 지역의 선거는 주마다 다 다르거든요. 자, 이번에는 플로리다주 하원의원 보궐선거가 열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공화당의 존 메이플스 후보를 꺾고 당선이 됐습니다. 사실 플로리다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나와바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이 여기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공화당 그 텃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도 여기서도 굉장히 크게 이겼고, 그 다음에 2024년 당시 그 선거에서도, 하원 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 의원이 19%포인트 격차로 압승을 거뒀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플로리다 주 의회의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고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뻔뻔히 다 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지하면 다 깨져요. 근데 트럼프가 지지해서 깨지면 트럼프는 항상 그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지 선언한 적 없어. 근데 지지 선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이기지 못한 거야 라는 식으로, 이거 뭐 내 선거 아니잖아 라는 식으로 항상 빠져나가는 상황인데, 선거에 임할 때 민주당은 똑같습니다. 지역이 달라져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민생 문제예요. 생활비 물가요. 감당할 수 없는 생활비 물가. 이거 다 누구 때문이다? 트럼프 때문이다. 이 분위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먹히고 있다는 겁니다.